역전세가요 1억 가까이 난 거예요. 근데 시장이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멘토 구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갭 투자로 역전세 1억 원을 맞아보고 그에 따른 느낀점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해요. 투자를 하다 보면 늘 잘 되면 좋겠지만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저도 사실 결혼 후에는 제가 내 집 마련하고 그 첫 내 집을 매도하고 수익 실현을 하고 상승장에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이 투자를 실패를 하거나 묶여 있거나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투자를 했던 것들이 그 과정 중에 있는데, 하나는 제가 이제 분양권을 투자한 것도 있고 하나는 제가 아파트 갭 투자를 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결과를 딱 놓고 보니까 딱 쌤쌤, 이 분양권은 피가 붙긴 붙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제가 너무나도 로얄을 사가지고 피가 좀 붙어 있더라고요. 갭 투자를 한 아파트는 역전세가요 1억 가까이 난 거예요. 최근에 다시 이제 재계약을 했고요. 이 분양권도 계속 가져갈 생각이기 때문에 아직 뭔가 제가 매수 매도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없지만 그래도 그 전에 상승장도 한 3년 겪다가 또 2년 겪다가 하면서 투자를 할 때 이런 거는 미리 알았으면 참 좋았겠다 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투자를 하기 전에 무조건 최악의 리스크를 예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갭 투자를 왜 해요? 내 돈이 있으면 대출 안 끼고 내가 그냥 샀겠죠. 근데 갭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자란 그 시드를 다른 사람의 전세급으로 보충해서 집을 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여유자금이 1억 원이다. 그럼 보통은 세금이나 뭐 중개비 같은 거 다 포함해서 1억 원 안으로 다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 우리가 보통은 2년 후에 계약 갱신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경제 상황이, 부동산 시장이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항상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우상향이야 라는 믿음이 우리를 되게 지배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안 좋잖아요. 내가 갭을 하나만 투자했으면 그나마 다행이야. 한 3개 정도를 5천 해서 사놨어. 근데 2년 후에 그 시점이 돌아오잖아요. 뭐 한 2달 차이로 돌아온다고 해볼게요. 근데 역전세가 5천씩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꺼번에 1억 5천만 원을 돌려주거나 헐값에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 매도를 하는 순간도 손실 확정인 거예요. 저는 다행히 어떤 투자를 할 때 만약에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집이 얼마나 오를까도 생각하지만 얼마나 떨어질까도 항상 봐요. 지금 이 집값이 예를 들어 5억 정도다. 한 5천이라도 올랐다 10%. 그러면 땡큐인 거죠.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근데 만약에 한 20%, 30% 떨어졌을 때 그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다행히 투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시드도 모으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갭 투자를 했지만 나중에 떨어져도 한 1억에서 2억 정도까지는 융통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투자하려는 그 아파트를 봤을 때 과거의 기록들이 있잖아요. 매매가와 전세가 최근 한 2, 3년 동안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2024년 5월에 아파트 매매 혹은 어떤 갭 투자를 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까지 찍었었지 이 아파트가? 혹은 얼마까지 좀 떨어졌었지? 그리고 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얼마나 많이 차이 났었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그럼 내가 지금은 한 1억 정도로 갭을 투자하지만 나중에 떨어졌을 때 1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들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항상 마음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저도 사실 이번에 너무나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 하필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재계약 시점이 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 세입자랑도 밀당도 하고 했지만 제가 예측한 금액 안에서는 있었거든요. 그 세입자분한테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이분은 한번 갱신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갱신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향후 2년 후에는 다시 이제 시세에 맞춰서 조정을 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받게 되겠죠. 갭 투자 내가 5천? 1억 있다고 해서 이거면 되겠지? 하고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도 이번에 역전세가 났지만 크게 당황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걸 대비한 비상자금이 있었기 때문이다. 항상 투자를 할 때 좋은 것도 정말 최악의 상황도 가정하고 오케이 감당할 수 있겠어 라는 판단이 서면 그때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한 없는 손절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손절도 용기고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필요해요. 역전세 나고 나서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골치가 이제 아프니까 남편이 그냥 이거 우리 손절하는 게 어떻겠냐, 뭐 그렇게 막 비싼 아파트도 아니었고 크게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닌데 손절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손절해도 돼요. 그럼 손절하면 손실 확정이고 내 돈은 몇 천만 원 정도 손실을 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손절을 하려면 지금 요거를 빨리 정리해서 서울에 뭐 강남에 어디 똘똘한 아파트를 하나 갈아타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어디에 이사를 간다거나 어떤 다른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근데 심리적인 그걸 못 견디는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얘 급한 돈은 아니에요. 갖고 있어도 돼. 그냥 이 손실나는 이 상황이 너무 내가 마음이 안 좋은 거야. 불안하고 짜증나고. 제가 남편한테 그랬죠. 우리가 어떤 대안이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손절하는 건 난 언제든지 오케이다. 손절한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변하는 게 있냐.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2주택자인데 하나 갖고 있는 건 분양권이었기 때문에 아직 등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1주택이잖아요. 딱히 어떤 세금 문제, 다주택으로 인한 과세를 더 한다? 뭐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일단 투자 원칙 중에 하나가 손절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대안이 없는 손절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급한 돈은 절대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처분을 하든 어쨌든 간에 별로 급한 상황이 아니고 다음 투자를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갱신 계약을 한 케이스지만 예를 들어서 처음 투자를 할 때 이거는 2년 뒤에 뭐 세입자를 받기 전에 그 사이에 내가 뭐 매도를 할 수도 있다. 혹은 세입자 받을 때 당연히 이 집값이 올라 있을 거니까 그때 세입자 보증을 받을 때 나한테 몇 천이 더 생기겠지? 좋은 케이스만 가정하면서 또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시장이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거든요. 우리 생각해봐요. 그렇게 막 불장, 막 눈 뜨고 일어나면은 막 1000, 2000 계속 올라있고 막 너무 불안해가지고 너도 나도 막 집 사는 시절이 불과 한 3년 전? 피디님 그죠? 결혼 언제 했어요? 저 1년 전. 아 그러면은 이미 조금 꺾였을 때구나. 그때는 다들 막 미쳐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서 막 부부싸움 나고 너 때문에 집을 못 샀네 어쩌네 하면서 이랬거든요. 시장이라는 게 한순간에도 그게 바뀌더라고요. 심리가 갑자기 얼어붙고. 근데 내가 급한 돈이야. 반드시 써야 할 목적이 있는 돈이야. 그리고 그게 2년 후, 3년 후 혹은 내년 이렇게 딱 시기가 정해져 있는 돈이 있어요. 근데 이런 돈들은 그냥 갖고 있기에는 뭔가 괜히 아까운 거야. 그 사이에 그냥 투자라도 좀 해놓을까? 집값 오르면은 뭐 매도하면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돈은 꼭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예를 들어 2년을 투자한다 했어요. 근데 집값이 5천 떨어진 거야. 내 돈은 회수가 안 돼. 작은 것을 취하려다가 그 투자금 전체를 다 날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정말 운 좋게 상승장이 이 정도인데 내가 이 사이에 딱 그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상승장 끝물에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서 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그 누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분양권 투자를 한 건 제 스스로 결정을 한 게 맞아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약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디에서 실수를 많이 하냐면 유튜브나 책이나 어떤 강사분들 중에서 전문가분들 많으시잖아요. 특히 상승장 되면 전문가분들이 정말 넘쳐나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 어디 지역에 어디 아파트 좋아. 여기 지역에 이 아파트는 오를 거야. 여기는 사지 마세요. 이렇게 콕콕 집어주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당연히 잘 알 것 같은 사람이 대신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거든요. 시장이 좋을 땐 문제가 없어요. 강사님 덕분에 누구 덕분에 올랐어요 어쨌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10년을 보유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상승장도 있지만 몇 년 또 하락장도 있잖아요. 내가 그 시기가 맞물린다. 내 스스로 결정 안 했잖아요.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분노가 차올라요. 내가 사가지고 내가 실수를 했으면 누구 탓을 해? 내 탓이요 하면서 뭐를 잘못했을까? 그러니까 공부한 것도 좀 복기를 하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치가 되는데 남이 사라고 해서 잘 됐다? 남이 사라고 해서 뭐가 안 됐다? 모든 게 그냥 그 사람 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안 했거나 잘 알아보지 않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그 사람 때문에 돈이 날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실 갭 투자를 했을 때는 그 지역 투자자 전문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조언도 해주시고 여기 괜찮다 어드바이스를 해주시잖아요. 맞아 내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닌데 저분들은 매주 이렇게 임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이 분석한 건데 괜찮겠지 당연히 나보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런 영향도 있어서 조금 투자 결정을 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모든 전문가의 말이 맞다면 그분들은 그럼 지금 하나도 손절난 거 없어야 되고 치고 빠지는 게 다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제 주변에 100억 자산가들 그 수십억 자산가 분들 보면 다들 손절도 하세요. 그리고 롱런하는 전문가들을 보면 그 어느 누구도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수익만 낸 분들은 결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과정에서 손실도 내보고 손해도 봐보고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투자의 원칙을 쌓아오신 분들이거든요. 결론은 뭐냐? 신이 아니고서는 어디를 사야 되고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수익을 난다. 이거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 전문가도 100% 보장을 해줄 수가 없어요. 참고는 할 수는 있겠죠.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고 잘 된 것도 나의 결정 덕분이고 손실이 난 것도 나의 결정 탓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야 뼈에 새겨져요. 저도 사실 이번에 역전세가 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조언을 해준 분한테 연락을 해서 따지거나 할 수 없어요. 왜냐?
이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 한 거잖아요. 그때도 사실 생각해보면 뭐 입주 물량이라던가 그 지역의 상황이라던가 금리라던가 이런 거 다 고려했죠. 그렇지만 시장은 항상 급변할 수 있고 심리가 또 얼어붙을 수 있고 예측 불가한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하실 때 조언은 들을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내가 아는 지역, 내가 자신 있는 부분 자신이 없다? 그러면 투자를 하면 안 되고요. 내가 공부를 해서 좀 자신감이 채워졌을 때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믿지 말자. 그리고 절대 개인은 시장을 이길 수가 없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저는 이제 투자 얘기는 100% 공개를 하지 않을 거지만 공개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매도한 스토리나 이런 게 생기면 다시 공유하도록 할게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매번 잘 되는 것만 딱 골라가지고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도 사실 아니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과정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솔직하게 나누기 위해서 처음 채널을 개설하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매도했어요만 수익이 났어요만 공유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전 다음에 또 올게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안녕.